다시 이제는 수식으로 돌아와서 제곱근 평균 제곱 RMS, 좀 더 친절하게 읽으면 루트 민 스퀘어. 우리는 수학을 쓸 때 용어를 이런 식으로 쓰면 계산은 역순으로 하죠. 그래서 RMS, 루트 민 스퀘어. 제일 마지막 S부터 계산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제곱한 것들의 평균, 민을 구하고 다시 제곱한 효과를 뉴트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스퀘어, 제곱근을 취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0,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을 때 RMS를 구하면 2가 됩니다. 이 2의 의미는 0,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 이렇게 5개 숫자, 5개 숫자 각각 0으로부터 편차가 떨어져 있는데 0으로부터 대표적으로, 표준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그 표준적인 편차를 재기 위해서 그냥 합쳐서 평균하면 0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 되니까. 그러니까 캔슬링 아웃을 막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제곱했던 효과를 중화시켜서 원래의 측정 단위를 되돌려 받기 위해 제곱근을 취해주는 작업. 그러한 일련의 작업이 RMS고, RMS의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숫자들의 평균적인 크기를 재는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들의 수열, 나열이 있을 때 그런 숫자들의 부호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대표적인 표준적인 크기를 어떻게 잴 것이냐,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 가지 방법은 RMS라고 하는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 표준 편차는 뭐냐? 편차들에 대해서 적용한 RMS가 표준 편차입니다. 다만 중간에 낀 M을 계산할 때 10개의 편차를 더했으면 10으로 나누지 말고 9로 나눠라. 빼기 1 해서 나눠라. 그래서 M의 코테이션 마크를 달아서 좀 신중해라 이런 얘기고, 빼기 1과 관계된 개념이 자유도입니다. Degrees of freedom. 자유도. 자유의 정도. 이게 뭐 민주화의 지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주화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10개의 편차 중에 자유로운 편차들의 개수가 최대 몇 개냐? 그 의미입니다. 편차가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들이에요. 대표값이 평균. 개개의 관측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게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죠. 그러니까 10개의 편차가 있을 때 9개의 편차를 알면 10번째 편차가 무슨 값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편차 중에 자유로운 것은 9개밖에 없다. 10개 중에 자유도를 하나 잃어버렸다. 빼기 1, 하나 잃어버렸다. 남은 자유도는 9다. 따라서 편차들 10개를 제곱해서 합쳤지만 사실은 9개만 있다라고 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차들의 대표적인 크기를 재기 위해서 RMS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되 자유도라는 걸 감안해서 M을 정의할 때 관측치의 개수로 나누지 말고 빼기 1 해서 나눠라. 10개의 편차들의 하나의 제약이 가해져 있으니까, 합치면 다 0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약이 가해져 있으니까 자유로운 것은 하나 줄어든 9이다. 이런 것이고, 이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10개의 데이터 아니면 일반적으로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y축에 표현한다 그러면 베이브 루스의 홈런 기록 46, 46, 46, 41, 20, 60 여기 점으로 찍을 수 있겠죠. 찍다 보니까 46에 여러 개가 찍히는데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보면 얼마나 지난지 봄으로써 몇 개가 찍혔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료를 구간별로 나눠서 해당 구간에 점이 몇 개나 찍혔는지 세면
그게 바로 frequency, 빈도죠. 빈도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친절하게 표현하면 여기 한 개가 나왔으면 한 개만큼 높이를 그려주고 두 개가 나왔으면 이쪽으로 두 개의 높이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이 뭐냐? 1차원 스캐터 플롯과 정확하게 같은 정보인데 정보를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전달해 준 거죠. 여기 찍혀 있는 숫자들의 평균, 그것은 이 히스토그램의 무게중심점이고 그것이 Y바죠. 다음으로 표준 편차. 베이비루스의 경우에 40 몇 개가 대표적인 값인데 60개를 쳤을 때는 10 몇 개 편차가 나고 20개를 치면 40 몇 개 편차가 나겠죠. 하나하나의 편차들, 관측 치수만큼 개수가 많죠.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숫자 열을 정리하고 싶은 거니까 그 편차들의 표준적인 값이 뭐냐를 계산할 필요가 있죠. 근데 편차들, 0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데 0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편차들의 표준적인 크기를 재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RMS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RMS를 적용하는데 제곱하고 평균을 구하고 제곱근을 취해주고 갑자기 M과 관련해서 자유도라는 개념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하나 잃어버렸다. 그래서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of Y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서는 그냥 좀 더 친절하게 Standard Deviation of Y 이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 근데 자유도를 하나 잃어버렸다. 자,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내가 평균이라고 하는 대표값을 선정할 때 만약 내가 원했으면 점 하나를 관통시킬 수가 있었죠. 이 1차원 스캐터 플러스상에서. 그러니까 나는 중심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내가 원했으면 편차 하나는 0으로 막말로 보내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안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편차 하나는 언제든지 없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관측치가 하나라고 해보세요. 데이터가 하나. 그러면 점이 하나. 이거 자체가 중심. 히스토그램 그리면 그냥 이게 100%.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편차. 당연히 0이죠. 이때는 편차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고 0이죠. 자,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에 1년 투자하고 싶은데 지난 1년 데이터만 딱 본다고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 수익률이 10%였다라고 해보면 앞으로 1년이 지난 1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지난 1년 데이터라도 보는 게 안 보는 것보다 낫겠죠.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얼마 수익률을 기대하느냐. 자신은 없지만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과거 1년치가 다면 역사는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확률적으로 작년에 10%니까 올해도 10%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인 예상이겠습니다. 평균은 여전히 10%. Y바는 Y1, 하나의 관측치값. 그럼 우리는 편차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이게 얼마나 불확실성이 있느냐. 내가 이런 투자를 얼마나 위험하냐. 위험이라는 게 불확실성이죠. 만약에 그런 편차들에 대해서 표준적인 값을 알기 위해서 RMS를 적용하면 되겠죠. 0을 제곱하면 0. 자유도 무시하고 M을 구하면 0의 제곱을 1로 나누니까 0. 루트를 씌워도 0. 그래서 자유도를 생각하지 않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RMS를 계산하면 0이 나오죠. 이 0을 보는 순간 됐어. 내가 여기 투자하면 확실하게 10% 수익률이 나니까 난 여기 투자한다. 착각이라는 얘기죠. 대신에 자유도를 조정하면 RMS, 0에 대해서 RMS를 자유도를 조정해서 적용하면
0의 제곱 분자, 분모, 관측치수 n 1 빼기 자유도 몇 개 잃어버렸어요? 1 빼기 0 나누기 0 루트를 씌워도 루트 0분의 0 0분의 0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부정형, indefinite form. 영어로 표현하면 it can be anything. It can be anything. I don't know. 이게 부정형의 의미죠. 앞으로 1년 동안 투자하려고 그러면서 과거 1년치 데이터만 보면 그 단위를 연 단위로 측정하면 관측치 하나 봤기 때문에 평균에 대해서는 그나마 자신은 없지만 10% 기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투자의 위험이 얼마냐? 위험이라는 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건덕지가 없는데 위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없다가 답이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모르겠다. 위험이 어떤 값도 취할 수 있는데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르겠다가 답이죠. 정답을 얻으려면 자유도 조정을 해야 되죠. 이게 자유도에 대한 두 번째 직관적인 해석입니다.